네. 그리고 지금 이제 7월 31일 날 대통령 경로에 대해서 이게 자발적이냐 로비에서 유도됐느냐라는 것을 굉장히 지금 그래서 그 로비에 V2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공공연한 지금 의문 아닙니까? 저는 로비가 있었다라고 추정하는 결정적 증거로 일사단장의 휴가가 지시사항에 들어갔다는 것이 네. 하나의 단서가 되지 않겠냐인데 이 통화 기록에도 일반인들이 봐서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정말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네. 통화 기록 첫 페이지요. 1페이지 네. 보면은 그 조금 내려 주시겠어요? 밑으로 예. 14시 조금 위로 올릴 수 있을까요? 14시 42분 통화인데요. 14시 40분 예. 하단에 14시 42분과 임기훈 14시 47분. 예. 그 14시 47분 통화가 뭐냐면 정종범 부사령관이 사령부로 복귀하고 있는데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급한 전화로 박진희하고 이렇게 정종범. 단답식의 명령이 내려갑니다. 일사단장 오늘 하루만 휴가 처리, 내일부터 정상 근무. 다급한 지시를 단문형으로 내립니다. 불과 2, 30분 전에 메모까지 남기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지시사항 6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지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지시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누군가 다시 한번 환기시킨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라는 건 뭐냐? 국방장관의 뜻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정종범한테 일사단장 휴가 처리해, 형식적으로 휴가 정리해라고 지시한 것이 본인의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결정적 증거, 바로 그 위통화에 있습니다. 자, 저게 그날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을 가는 도중이죠? 그렇죠. 예, 지금 공항으로 가는 나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거죠. 예, 12시 25분경 회의를 마치고 가방 들고 출발했다고 하니까요. 42분에는 어떤 통화가 있냐면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박진희 군사보좌관에게 전화를 한다고. 네. 그때 1분 32초간 통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 환기시켰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시한 걸 또 기억 못하는 듯이 다시 지시하지 않느냐. 일사단장 휴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처음에 13시 30분에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것도 이상하기 그지없는데 왜 복귀하는 정종범 부사령관한테 또 재차 지시를 하느냐. 이건 또다시 누군가 푸시했다. 그 자를 밝히면 이게 누구의 로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단순한 법리 판단에 따른 것인지가 판가름 날 거다. 제가 그렇게 공언을 했거든요. 나왔습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박진희 군사보좌관에게 또 한 번 재차 입력시킨 거예요. 네. 휴가 처리하라. 이게 기록이라는 게요. 객관적 증거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 같지만 여러 정보를 합해놓고 보면요. 엄청난 거기에서 캐치할 수 있는 진실이 담겨 있어요. 통화가 이렇게 두 번 연달아 된다. 그리고 미리 추측했다면요. 그것도 보고 나서 이걸 가정한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앞에 통화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 일사단장 휴가를 재차 입력시킨 통화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공언을 했었거든요.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요. 이 통화 기록을 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나고 생각하면 사실 변호사님이 미리 좀 얘기를 하고 전망했던 게 결국은 다 하나하나 사실로 드러나고 그렇죠. 그리고 있어요. 이제 그 통화에 앞서서 또 하나의 통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임성근 사단장한테 누가 도대체 이 기쁜 소식을 이첩이 보류됐다. 해병대 사령관은 한마디로 끝났다.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해줬느냐.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임성근 사단장은 자기 휴가를 신청했거든요. 네. 12시 54분에. 네. 그것도 저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임기훈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임기훈이 휴가를 재차 지시를 했고 임기훈이 처음부터 7월 30일부터 그렇게 보고서를 달라고 목을 맸고 해병대 사령관한테 대통령의 진 경로를 전했고 또 조사본부 이관을 건의한다는 정보를 또 받아가고 또 누군가한테 결재를 올렸고 모든 것이 임기훈이기 때문에 아마 추측컨대 그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도 임성근에게 그러니 기뻐하라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휴가로 해달라는 말은 아마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아군이고선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아마 그 기쁜 소식을 전달받은 쪽에서 더 한 발짝 더 나간 요구까지 한 거 아니냐. 휴가로 처리해달라. 나 오늘 그러면 파견 명령 그럼 취소되는 겁니까? 그럼 나는 오늘 휴가로 깔끔하게 깨끗하게 난 처리하고 싶다. 나 그렇게 찜찜하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요구를 또 했고 그것이 장관 지시사항에 한번 올라갔고 네. 또 한 번 재차 그 복귀하는 정종범 부사령관에게 입력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결코 장관의 지시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만약에 휴가로 처리하라는 것이 장관의 지시사항이 아니라면 이건 명백한 로비입니다. 자, 임기훈 그 당시 국방비서관 지금 깊숙이 개입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김기한 사령관한테 그 얘기를 전달한 인물로 지목을 받고 있고, 근데 지금 국회 나와서 위증을 했어요. 그날 뭐 자기는 뭐 통화한 적도 없고 뭐 여기 이 사건에 아주 뭐 별로 개입도 안 한 것처럼. 날짜를 지정까지 했죠. 7월 31일 날 제가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요. 그날 두 번 했죠? 김기한 그렇죠. 사령관하고도. 예. 두 7월 번 하고. 31일 날도 7월 그렇습니다. 저거 한번 예, 띄워줘 두 번 보세요. 다시 그 첫 번째. 김기한 사령관과도 오전에 통화했고 네. 17시에 통화했고 그렇죠. 특히 17시 통화가 네. 이제 그게 의심스러운 핵심적인 거죠. 거죠. 예, 예, 그 예. 이후에 김기한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을 불러서 얘기하면서 VIP 이제 VIP 사단장 경로 그때 이제 이렇게, 처음 예. 이제 박정훈 대령 그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걸 부하들한테 또 전파를 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난 상황입니다. 요거 뭐 다음 장을 보면서 또 얘기를 할까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예. 통화 기록에서 굉장히 또 의미심장한 게 뭐가 있냐면 네. 왜 8월 7일 날 저렇게 또 부산하게들 움직였을까? 8월 7일 거, 예, 8월 예, 7일 세 날 번째 거, 마지막 장이거든요. 예, 8월 8월 7일 날 보면 8월 8일 예, 이제 아침 일찍 예. 윤 대통령이 아침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전화를 합니다. 출근 전에 공관에서 관저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례- 8월 7일 이례적이에요. 8월 7일 밤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종석 국방장관이 서초동에 있는 모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꽤 긴 통화래요. 7분 37초. 예, 꽤 긴 통화랍니다. 그리고 그 어딘가로 전화를 하고 김용현 그 경호처장과 통화를 하죠. 그런데 추정해 보면 이겁니다. 저 미스테리하지 않습니까? 왜 8월 7일 날 밤에 우두두 예. 저런 통화? 예. 미스테리한 게 답이 있는 게 8월 7일 날 MBC 뉴스데스크가 무엇인지를 알면 저게 왜 모였는지 알아요. 그날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8월 27일 날 그 스트레이트 보도의 전초라고 볼 수 있는 네. 국방부 윗선 개입설이 보도된다고 해요. 네. 새 꼭지나. 윗선 네. 개입설. 네. 그게 19시 20분경에 첫 보도가 나갔다는 겁니다. 뉴스데스크에. 네. 그러니까 저렇게 또 난리가 난 자, 거예요. 그 직후에 예. 바로 막 이제 국방부 예. 장관한테 모처에서 모였어요. 중구 신당동에서 모였습니다. 여러 명이. 뭔가를 수기했다는 얘기죠. 다 모인 사람들이 누군지는 추정이 되나요? 이종선 말고. 모르겠어요. 그러나 뭔가 모였다. 그리고 저는 그때 무슨 모의를 했다라는 것이 추정이 돼요. 자, 대통령 개입설이 이제 일파만파가 될 우려가 있으니 확실하게 이종섭, 당신은 왜 결재를 버먹였는지 명분을 확실히 만들어. 이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든 명분이 뭐냐? 초급 간부가 초급 간부들. 걱정돼서 밤잠을 설쳤다. 이 논거를 만들고 8월 8일 실제 국방부의 브리핑 때 최초로 그게 등장을 합니다. 이만큼 이들은 온통 관심사가 대통령 경호였던 거예요. 대통령 심기 경호. 대통령 경로설이 퍼지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윤방부 장관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윤석열을 방어한 거지. 이게 국가를 방어한 겁니까? 아니, 방해한 겁니까? 대통령이 참 직무가 참 저런 거 하는 건지. 자, 윤 대통령이 평소 저희 스타일로 봐서는 아침 일찍 저렇게 다음 날. 근데 통화 시간은 짧아요. 33초. 짧죠. 예. 저때 짧은데- 뭘 저렇게 급하게 또 예, 아침에 얘기를 짧은데 했을까? 의미는 있겠죠. 예. 분명히 뭔가 그 전날 긴박하게 돌아갔던 상황과 연결해서 보면 네. 추론이 가능하죠. 그래서 또 하나를 더 추정해 보면 자 8월 7일 날 MBC의 국방부 윗선 개입설에서도 저렇게 난리가 났다면 그렇죠. 8월 27일 날 스트레이트 대통령 예. 경로설이 보고되고 나서는 저들은 안 모였을까요? 그렇죠. 아무 통화를 안 했을까요? 예. 이번에 공개된 건 8월 9일까지입니다.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내기 위해서 좁혀서 맞아요. 신청을 날짜를 했는데요. 좁혔죠. 그때 이제 보면.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음. 8월 27일 날 스테이트 보도 이후에 무슨 움직임이 있었고 그것이 구속영장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속영장 청구가 네. 8월 30일. 30일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이제 그 박정훈 대령 육성 파일을 공개한 게 저희가 28일입니다. 29일이에요. 여기 오마이TV에서는 그렇죠. 29일. 28일 날 변호사님이 군검찰단에 가서 예. 그걸 처음 이제 그 존재를 알렸고 28일 날 여기서 공개하시고 오후에 그리고 국회에서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그렇죠. 틀었어요. 네, 국회에서. 틀었죠. 그리고 MBC가 이제 밤에 보도를 하고 그리고 공개로 그 다음 날 영장 청구가 들어간 거네요. 예. 그죠? 김기환 사령관에 대한 조사 하나, 그 항명 사건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는 황당무계한 그 주장을 딱 듣자마자 영장을 청구하고 자, 그걸 영장 청구서에 그러면 옮겨 적었습니다. 이게 이제 박대령 입에서 직접 이 대통령 압력설, 외압설이 나오니까 황급히 집어넣어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법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기도 봐야 된다. 이제 제가 이 사건의 대통령 경로는 최소 4번이 감지된다고 제가 5번이 감지된다고 아, 더 그랬어요. 있어요? 예. 네, 저희는 뭐 한 3번 더 1, 있는 2, 3이라고 했고요. 그건 제가 명명을 할 수 있다 이제는. 예, 이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7월 31일 아니, 날 8일. 경로를 도표로 따로 네. 정리를 좀 해봐야겠어요. 근데 이제 4는 빼고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제 5가 뭐냐면 마지막 경로가 구속영장과 관련된 거예요. 스테이트 보도가 나오고 네. 또 한 번 경로했죠. 본인이 했는지 참모진이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격분 경로하고 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이건 예사롭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영장 청구에 개입됐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8월 2일 날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굉장히 요상한 사람들이 8월 29, 30 영장이 청구될 때 등장을 하거든요. 그 영장 청구 당시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맞습니다. 3, 4일 내에 진위를 판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은 진술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진술이 100% 옳고 누구의 진술은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는 수사기관이나 속성상 쉽지 않아요. 물증을 확보하고 대비해봐야만 답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박정훈 대령이 그 대통령 경로서를 김기환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은 매우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정황, 네. 앞뒤 상황, 그때 나눴던 얘기들은 매우 구체적인 정황이거든요. 일단 수사기관이라면 그런 매우 이례적이나 구체적인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높게 보고 검증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검증해 보면 당장 7월 31일 날 김기환 사령관과 임기훈의 통화가 나와요. 그 17시경 그 전달했다는 통화가 나옵니다. 이거 하나만 보강이 돼도 이 진술은 거의 99%에 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개표 방송 해보면 뭐 개표 몇 퍼센트 안 해도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진술은 매우 구체적인데 그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또 매우 이례적인 곳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진술이 나온다. 증거가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 증거는 사실상 보강이 안 돼도 이 진술은 믿을 만한 겁니다. 그런 믿을 만한 진술이라는 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명확한데 단지 김기환 사령관이 부인한다는 이유로 망상이라고 몰아붙인다는 이유로 그거를 망상이라고 단정하고 아니 김기환 사령관은 본인이 망상이란 표현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했죠. 예, 다만 자기네가 이렇게 그렇게 예, 표현을 그렇게 해버렸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자기 항명 사건을 덮기 위해서 거짓으로 지어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검찰도 그걸 이제 앵무새처럼 되뇌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항명 사태는 8월 2일 날 나지 않느냐. 어떻게 7월 31일 날 그걸 예견하고 내가 항명해야지? 그러니 내가 미리 근거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우리 부하들한테도 거짓을 알려서 부하들이 대책을 세우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가능성, 수학적 가능성으로는 존재할 수 있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 확률이라는 것은 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박대령이 뭐 AI도 아니고 뭐 AI도 그렇게까지 할까 싶은데.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김기환 사령관의 그 진술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기초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판단이. 그건 하명입니다. 하명.